홍성윤이 벌써 감성거인 공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공식 싱글부터 안전한 길 대신 흥을 택했는데요. 그런데 이 변화, 단순한 이미지 변신으로 보기엔 꽤 중요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홍성윤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성거인이죠. 한 소절을 부르더라도 감정을 크게 끌어올리고 노래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만들어버리는 힘. 오디션 무대에서 홍성윤을 빠르게 각인시킨 것도 결국 이 강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수에게 강한 이미지가 생긴다는 건 분명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무대가 떠오른다는 건 신인에게 쉽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그 이미지는 아주 조용하게 하나의 기준도 만들어냅니다. 다음 곡도 이래야 하고, 다음 무대도 이래야 하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감정의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 말입니다. 배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배우가 강렬한 악역 하나로 크게 주목받았다고 해보죠. 처음에는 그 역할 덕분에 이름을 알립니다. 그런데 비슷한 역할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고민이 생깁니다. 이걸 계속하면 안정적이긴 한데 사람들이 나를 이것밖에 못하는 배우로 기억하면 어떡하지? 가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홍성윤에게 감성거인은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홍성윤은 애절해야 한다, 홍성윤은 눈물이 나는 노래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굳어지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감정을 잘 전달한다는 평가가 어느새 특정한 감정만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택을 단순히 밝게 변신했다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홍성윤은 몇 년 동안 같은 이미지를 반복한 뒤에 방향을 바꾼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이 대중에게 가장 선명하게 새겨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보통은 반대로 갑니다. 오디션에서 어떤 색깔로 주목받았다면 당분간은 그 색을 더 진하게 만드는 게 안전하죠. 슬픈 노래로 떴다면 슬픈 노래를 하나 더 내고, 전통적인 색채가 강점이었다면 그 이미지를 최대한 오래 가져가는 겁니다. 시장에서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가수입니다 라는 문장을 짧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홍성윤은 첫 공식 디지털 싱글 봉이로구나에서 분위기를 확 바꿨습니다. 애절함보다는 흥, 느린 감정선보다는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리듬, 무게감보다는 밝은 에너지를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선택이 단순히 신나는 노래 한 곡을 불렀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싱글이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특히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얼굴과 이름을 알린 가수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미 수많은 장치가 가수를 설명해 줍니다. 참가자의 사연이 있고, 경연 단계가 있고, 심사평이 있고, 경쟁 구도가 있고, 순위가 있습니다. 한 무대를 보고도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그 무대가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끝나는 순간 그 설명 장치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이제는 몇 위를 한 참가자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음악을 내는 가수가 되어야 하죠. 바로 이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지우고도 이 사람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디션 이후 첫 노래는 단순한 신곡이 아닙니다. 일종의 명함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이 가수를 어떤 방향으로 봐야 하는지 처음으로 스스로 답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홍성윤이 아주 진한 발라드나 애절한 정통 트로트를 선택했다면 설명은 훨씬 쉬웠을 겁니다. 역시 감성거인답다 한 문장이면 끝나죠. 기존 강점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봉이로구나는 그 문장을 조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홍성윤은 슬픈 노래만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전통적 색채만 앞세우는 사람도 아닐 수 있으며 무대 위에서 예상보다 훨씬 가볍고 밝은 에너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한꺼번에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신인에게는 이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가 충분히 굳기 전에 다른 이미지를 섞으면 정체성이 흐릿해질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긴 커리어를 바라볼 때는 오히려 이른 시기에 범위를 넓혀놓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꽤 흥미롭습니다. 첫 해에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가수가 되더라도 5년 뒤까지 한 문장 안에 갇히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홍성윤이 과거의 공식을 정말 버렸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는 바뀌었는데 노래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부품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변화의 진짜 성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봉이로구나를 듣고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분명 리듬과 분위기입니다. 이전에 홍성윤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무대들과 비교하면 훨씬 밝고, 훨씬 빠르고, 훨씬 직접적으로 흥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완전히 다른 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옷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뀐 건 아니죠. 저는 이번 노래에서 오히려 홍성윤이 무엇을 버리지 않았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윤의 가장 큰 자산을 슬픈 노래를 잘 부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 이번 변화는 상당히 큰 모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산을 조금 더 깊게 내려가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리를 밀어내는 힘, 긴 호흡을 유지하는 방식, 단어 하나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는 발음, 한 구절 안에서도 힘을 넣고 빼며 감정을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은 곡이 슬프냐 즐겁냐와는 별개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는 어느 날 방송에 출연한 뒤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홍성윤은 어린 시절부터 가야금 병창을 익혔고 전통예술 교육을 거치며 오랫동안 우리 소리를 몸에 넣어온 사람입니다. 대중이 그를 처음 알게 된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미 목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던 셈이죠.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어떤 가수는 특정한 노래에서 가장 빛나는 목소리를 갖습니다. 반면 어떤 가수는 장르가 달라져도 자기 목소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자가 가능하려면 단순히 음색이 독특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으로 익힌 발성, 호흡, 리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죠. 봉이로구나에서 들리는 시원하게 뻗는 힘도 그래서 그냥 신나는 트로트 창법이라고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적인 비트 위에 올라가 있지만 소리가 휘청거리거나 가볍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홍성윤이 기존 무대에서 보여줬던 단단한 중심이 다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집의 외벽 색깔을 바꾼 겁니다. 이전에는 짙고 차분한 색이었다면 이번에는 훨씬 밝은 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런데 기둥과 골조까지 뜯어낸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골조가 밝은 공간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셈이죠. 저는 이것이 단순한 콘셉트 변경과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콘셉트만 바뀌는 경우에는 노래가 바뀌는 순간 가수의 장점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분위기를 걷어내고 나니 그 사람만의 특징까지 희미해지는 거죠. 하지만 홍성윤의 경우에는 전통 음악에서 길러진 소리의 힘 자체가 자산이라면 선택지가 훨씬 많아집니다. 슬픈 발라드에서도 그 힘을 쓸 수 있고 정통 트로트에서도 쓸 수 있고 빠른 디스코 리듬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이 바뀝니다. 홍성윤의 정체성은 정말 제절한 노래였을까요? 아니면 애절한 노래를 통해 가장 먼저 발견됐을 뿐 실제 정체성은 그보다 밑에 있는 소리의 방식이었을까요? 이 차이는 앞으로의 활동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가수가 자기 정체성을 특정 장르와 묶어버리면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나는 발라드 가수다, 나는 정통 트로트 가수다 라는 설명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기존 이미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정체성을 어떤 장르를 부르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노래하는 사람인가에 두면 훨씬 넓은 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랑 노래라도 어떤 사람은 가사를 속삭이듯 전달하고 어떤 사람은 한을 꾹 눌러 담았다가 후반부에 터뜨립니다. 장르가 달라져도 이 방식이 유지되면 사람들은 곡보다 먼저 가수를 알아봅니다. 그게 아주 강한 개인 브랜드가 됩니다. 홍성윤이 지금 시도하는 것도 어쩌면 이쪽에 가깝습니다.
감성거인이라는 이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다시 넓히는 겁니다. 감성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눈물과 연결하지 않고 기쁨이나 흥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표현력으로 다시 정의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감성거인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홍성윤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감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이든 크게 전달할 수 있는 홍성윤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봉이로구나의 성적이나 반응을 떠나서 이 곡이 던지는 직업적인 메시지는 꽤 분명합니다. 홍성윤이 자신의 브랜드를 장르 하나에 걸어두지 않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범위를 넓히는 건 좋지만 너무 빨리 여러 색을 보여주다 보면 그래서 홍성윤은 정확히 어떤 가수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인에게는 특히 민감한 문제죠. 결국 홍성윤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인 가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선택이 시작됩니다. 빨리 이해되는 가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래 두고 봤을 때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가수가 될 것인가. 홍성윤은 지금 그 갈림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사람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강합니다. 감성적인 목소리의 가수, 폭발적인 고음의 가수, 국악을 접목한 트로트 가수처럼 말이죠. 제작자도 편하고, 방송도 편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소개하기도 쉽습니다.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런 한 문장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참가자는 매 라운드마다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하고, 프로그램 역시 수많은 출연자를 구분해서 보여줘야 하니까요. 누군가는 파워 보컬이 되고, 누군가는 정통 트로트의 계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감성의 상징이 됩니다. 홍성윤에게는 감성거인이라는 강력한 문장이 생겼습니다. 이건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한 문장을 얼마나 잘 확장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기억되는 사람과 오래 살아남는 사람에게 필요한 조건이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등장할 때는 하나의 강한 색깔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앨범이 쌓이고 무대가 쌓이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세 번째 곡도 첫 번째 곡과 비슷하고 다섯 번째 무대도 두 번째 무대와 비슷하면 처음에는 장점이었던 익숙함이 반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번 완전히 다르면 또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발라드, 다음에는 디스코, 그 다음에는 전통 음악인데 이 셋을 연결하는 공통점이 없다면 다양하다기보다는 방향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건 변화 자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노래 사이에서 같은 사람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홍성윤에게서 앞으로 봐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이로구나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노래가 나왔을 때 이 곡과 이전의 감성적인 무대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연결된다면 감성거인이라는 별명은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감성은 슬픔이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을 크게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수가 슬픈 노래를 잘해서 인기를 얻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이 밝은 노래를 발표했는데도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답다 하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브랜드의 중심이 장르에서 사람으로 이동한 겁니다. 홍성윤에게도 그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그의 국악 배경이 다시 중요해진다고 봅니다. 단순히 국악을 배운 가수라는 이력 한 줄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서로 다른 음악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악의 색을 매번 노골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곡에 가야금이 등장할 필요도 없고 모든 무대에서 전통 의상을 입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리를 사용하는 방식 안에 그 훈련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리듬을 밀고 당기는 방식, 한 음을 길게 끌어가는 힘,
가사를 발음할 때 생기는 특유의 질감. 그런 요소들이 현대적인 곡에서도 자연스럽게 남는다면 전통은 장식이 아니라 홍성윤의 언어가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꽤 강합니다. 음악 스타일은 얼마든지 바뀌어도 목소리 안에서 연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 곡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홍성윤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건 너무 빠릅니다. 오히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다음 몇 곡에서도 같은 원리가 이어지는가입니다. 국악적 기반을 단순히 한두 번 보여주는 특기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현대적인 곡에서도 자기만의 발성 언어로 발전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성적인 홍성윤과 흥겨운 홍성윤 사이에 다리가 생기는가입니다. 두 스타일이 각각 따로 존재하면 대중은 결국 둘 중 어느 쪽이 진짜야? 라고 묻게 됩니다. 반면 무대 몇 개가 쌓였을 때 둘 다 홍성윤답다는 느낌이 생기면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라이브 무대입니다. 음원에서는 프로듀싱으로 여러 색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공연에서는 가수의 기본기가 훨씬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전국 투어처럼 다양한 곡을 연달아 소화해야 하는 자리에서 발라드와 빠른 트로트를 모두 자기 방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여기서 홍성윤의 경연 과정도 아주 짧게 떠올려 볼 만합니다. 첫 오디션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순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중간에 탈락 위기를 겪었고 다시 기회를 잡아 최종 3위까지 올라갔죠. 이걸 감동적인 성공담으로 다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한번 정해진 흐름대로만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자기 자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무대 밖의 커리어에서도 결국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첫 이미지가 영원히 통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달라지고 노래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때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형태를 바꾸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성윤에게 봉이로구나는 결승점이라기보다 첫 실험에 가깝습니다. 밝은 노래가 어울리느냐를 확인하는 실험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의 중심이 얼마나 넓은 공간에서도 살아남는지를 시험하는 실험 말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여러 스타일을 오가면서 그래도 이건 홍성윤 노래다라는 느낌을 만들 수 있다면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홍성윤은 과연 감성거인이라는 이름에서 탈출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탈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를 훨씬 크게 만들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봉이로구나를 흥겨운 신곡 한 곡으로만 보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애절한 무대로 사랑받았던 홍성윤이 이번에는 밝은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서 끝낼 수 있죠?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더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홍성윤은 지금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 이미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자신의 힘이 슬픔 하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오래가는 가수에게 정말 중요한 건 모든 곡을 비슷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곡이 달라져도 사람은 그대로 느껴지게 만드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템포가 달라지고 편곡이 달라지고 무대의 표정이 달라져도 첫 소절을 들었을 때야 이건 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남는 것, 그 단계에 도달하면 장르는 더 이상 울타리가 아니라 선택지가 됩니다. 홍성윤에게 그 중심은 어쩌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제절함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국악의 호흡, 단단하게 밀어내는 소리, 한 구절을 자기 감정으로 만드는 표현력. 그런 것들이 진짜 중심이라면 감성거인은 앞으로 훨씬 넓은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봉이로구나는 첫걸음이고 이 선택이 하나의 방향이 될지 한 번의 시도가 될지는 다음 곡과 다음 무대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홍성윤의 다음 선택이 더 궁금합니다. 다시 깊고 애절한 노래로 돌아올지, 지금처럼 흥을 더 밀어붙일지,
아니면 두 색을 하나로 묶어 홍성윤만의 새로운 트로트를 만들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가장 보고 싶으신가요? 감성거인의 깊은 무대를 더 보고 싶은지, 봉이로구나 같은 밝은 에너지가 더 궁금한지,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살린 홍성윤만의 색을 기다리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앞으로 홍성윤이 어떤 선택으로 자신의 이름을 더 크게 만들어갈지 트로트 팬들과 함께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수들의 중요한 변화와 새로운 무대 소식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